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8일간의 단식을 끝내고 이번 주에 복귀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언제 복귀할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단식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고는 일단 지지층의 결집 정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방문을 해서 병문안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장동혁 앞으로 행보.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서 당 쇄신 작업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방선거 청년 의무공천제를 하겠다. 내지는 주간 민생 정제를 점검해야겠다. 여의도 연구원 정책 개발 기능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외연 확장에 힘을 쓰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식 과정에서 보여줬던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봤을 때는 그 외연 확장의 방향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외연 확장이라고 하면 중도 확장을 생각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외연 확장의 방향은 더 오른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우 통합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냐. 아하. 그래서 지금 극우 외연 확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은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힘이 가는 방향이라는 것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타겟책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근에 장동혁 대표에 관련된 측근들 내지는 갑자기 장해찬 이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이란 말이죠.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안에 인사들 중에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덜 극우적인 중도 쪽으로 갈 수 있는 외연 확장의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인물을 고름이라고 표현하면서 짜내야 된다. 그러면서 축출의 대상으로 감정적으로 대하는 걸로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외연 확장은 오른쪽이고 극우로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설길을 줄여나가는 방향에 본인들은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공고해진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른쪽으로 더 굴러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귀하면 쇄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한동훈 제명 문제부터 빠르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간 걸까요? 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래요? 지금 알려지는 거는 29일 최고위원회 때부터 복귀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 이슈는 너무 내부에서 분열이 갈등이 가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해야 그쪽도 장동혁 표 쇄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20일에서 22일 조사한 건데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적절하다가 48%, 부적절하다가 35%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걸 본 당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결국에는 제명하고 가는 게 나의 집토끼, 사실 보수 집결에 성공한 단식에 이어서 더 공고해지는 하나의 명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갈 수밖에 없다. 둘러싸여 있는 김민수 최고나 아니면은 장해찬, 박민영 다 그런 방식으로 원할 거고요. 특히나 김민수 최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당무위원회에서 조작 제명했다고 하는데 조작 기소했다고 하는데 아니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조작된 게 있다고 하면은 난 최고직 걸겠다. 한동안 너는 뭐 걸 거야? 이렇게 대놓고서는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제명에서 수위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재심 기회를 줬는데 본인이 소명 안 하고 재심 신청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충분히 기회 줬는데 명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내가 순교자 코스프레를 당하고 싶긴 한데 지금 약간 애매해지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당의 지분은 남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단식을 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래서 한동훈이 언제 온대? 올 거야? 그러면서 계속 장동혁 단식에 하루하루 갈 때마다 한동훈이 부각되고 관심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과 한동훈은 지금 같이 가는 부분인데 계속 같이 가봐요. 어떻게 되는지. 결국에는 장동혁은 한동훈을 쳐내야 본인의 그런 장동혁식 쇄신 플러스 지금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의 23년형 그리고 윤 이제 대통령의 이제 1심 판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 어게인을 어떻게 정리하고 가야 될지가 곤란한데 지금 복잡한 것부터 하나씩 쳐가면서 자기 스타일로의 지선 준비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 결단을 좀 지선 전까지 계속해서 곰탕처럼 우려먹을 것이다. 네. 이런 분석은 왜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힘식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사실 여론이나 국민 민심에서 이렇게 매력적인 인물이거나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싶은
그게 좀 좋은 느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혼자서 어떤 발언을 하는 게 그렇게 화제가 되거나 이슈가 될 정도로 체급이 크지가 않습니다. 한 당의 당 대표라고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단식, 필리버스터 이런 극단적인 행위를 통해서만이 존재감을 과시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급이 높은 사람이 아닌 정치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 팬덤도 있고 별로 뭐 국민적으로 대국민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핵심 코어의 팬덤이 있기 때문에 둘이서 계속 치고받고 하는 것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이 사람하고 계속 치고받고 해야 나도 계속 언론에 나오고 뭐가 이슈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계속 우려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빨리 제명을 해버리면 아직까지 지선이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일을 벌일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틀어지고 제명할까 말까를 이렇게 좀 견주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빨리 제명해버리면 한동훈이 본인의 뭐 지지층하고 결집해서 이제 집회도 열고 했다고 하던데 그 지선 준비하고 이렇게 나갈 뭐 채비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빠르게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아무리 단식을 뭐 죽어갈 듯 산소 뭐 발생기 끼고 8일 동안 했지만 지지율이 하나도 안 올라요. 예. 오히려 최저치를 찍었어요. 낮아졌죠. 그러면 예. 장동혁 입장에서도 본인이 어떻게든 지지율을 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지금의 모습과는 단절된 새로운 쇄신의 모습을 꼭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당면 개정하면서 이제 한동훈 이슈는 저기로 보내고 이제 대여 투쟁이나 아니면 뭐 대정부 투쟁을 하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아니 뭐 민주당의 여러 가지 김경, 강선우, 김병기 이슈가 있어도 제대로 이런 것들을 부합하지 못하는 야당에 대한 무능을 상당히 질책하는 여론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우 정리하고 이제는 정말 그냥 상대당 비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 결집 이런 장동혁 중심으로의 여러 가지 행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하고. 고성국 화이팅. 박민영, 장해찬 그리고 뭐 김민수 화이팅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의 색깔로서의 지선 준비를 분명히 할 것이다라는 것이 뭐 그냥 시나리오처럼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님, 박수빈 민주당 서울시 의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